안녕하세요. 쓰담쓰담 지담의 유은수 노무사. 정문식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방법, 특히 소송적인 방법과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살펴본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가해자를 고소하는 형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고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괴롭힘에 관련한 고소는 사업주와 괴롭힘 가해자 두 당사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 대해서 언제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해고나 징계, 전보 같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인데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런 행정적인 신고뿐만 아니라 형사적 고소를 바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힌 행위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나 헷갈리시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인가, 이 가해자를 다 고소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범죄에 관련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괴롭힘이라는 행위의 범위가 아주 넓어서 범죄가 아닌 행위도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는 거죠. 범죄가 아닌 행위가 더 많은데요. 흔하게 차별, 따돌림, 업무 배제, 반대로 과중한 업무, 전보나 배치 전환, 회식 강요 같은 것은 부당한 일에 해당하긴 하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행정적인 신고만 하실 수 있고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가 징계는 받겠지만은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에 반해서 범죄에 해당하는 괴롭힘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강제추행죄 등 형법 같은 법에 범죄로 정해져 있는 행위인데요. 가해자가 이런 범죄 행위를 했다면 행정적인 신고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 사내 징계와 형사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는 보통 분들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도 사업주와 가해자 양쪽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 민법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 따라서 얼마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많이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바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행정신고를 통해서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의 행위가 괴롭힘이고 불법 행위라는 점부터 소송에서 다퉈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질 수 있겠죠.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해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산업재해로서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정신적 충격, 업무상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산업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이고 반드시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업무상 관계에서 갈등이나 폭언이 있었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정신은 물론이고 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진단을 받은 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은 되어야 산업재해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재해자 숫자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기도 했겠지만은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되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이나 갈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산업재해 승인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인정을 받고 나면 아무래도 산재 승인 가능성도 더 커지지만 괴롭힘 요건과 산업재해 요건은 조금 서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괴롭힘은 아니지만 갈등이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질병이 발생해서 산재는 맞다고 승인이 된 사건들도 실제로 수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괴롭힘이나 갈등으로 몸이나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면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행정적인 신고,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산업재해까지 다양한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가장 나은 하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절차를 병행해서 순서대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 역시 노동법률 전문가와 의논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당한 게 괴롭힘이 맞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되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쓰담쓰담지담을 노크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